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5개로 투두 리스트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프롬프트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 단계는 크게 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각 단계별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프롬프트만으로 투두 리스트를 서비스를 제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챗 GPT에서 먼저 PRD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자, PRD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일종의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 있죠. 그래서 투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랭귀지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 어떤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를 쓰면 좋겠고 이런 요구사항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작성해 놓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는 P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RD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PR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자면 PRD는요. PRD는 Product Requirement Document의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뭔지 좀 감이 오시죠? 네. PRD는 어떤 보통 그 한국에서는 제품 요구사항 문서라고 할 수도 있고 일종의 기획서, 뭐 사양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전에 꼭 필요한 기능이나 목적 아니면은 정리한 문서, 그러니까 이런 요구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기획할 때 많이 쓰는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 요렇게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전에 꼭 필요한 기능이나 문서 목적, 뭐 기능 목적, 뭐 요구사항 등을 정리했으니까 요게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PRD를 만들어 볼 거잖아요. 그럼 이 PRD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프롬프트를 챗 GPT나 제미나이를 열면 되는데 전 챗 GPT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미나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챗 GPT든 제미나이든 생성형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생성형 도구를 열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먼저 PRD 문서를 얘한테 프롬프트를 시킬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써 있었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 없이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투두 리스트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 알림과 수정, 삭제 기능에 알림, 필터, 정렬, 그다음 아까 필터 그리고 정렬 기능도 있으면 좋겠어. 이 요구사항에 맞게 PRD를 작성해 줘. 라고 했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네, 얘가 제품 요구사항 문서라고 하면서 이제 제품 요구사항에 맞는 이런 기능과 뭐 그다음에 상세 설명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 뭐 필터링 정렬 기능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테스트 시나리오나 UI UX 그다음에 기술적 고려사항 뭐 향후 확장 아이디어까지 해서 PRD를 이렇게 얘가 잘 써줬어요. 근데 기왕이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되게 좀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 붙일 거냐면 커서에다가 갖다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써볼까요? 자, 커서 AI에서 참고 문서용으로 작성해줘 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실행하면 자, 이제 또 얘가 계속 열심히 만들어 주겠죠. 프로젝트 문서에 붙여넣기 좋은 PRD입니다. 얘가 이제 MD 파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막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를 이제 또 잘 데이터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로 뭐 UI라든가 UI, UX, 그 다음에 테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술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써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고 싶으냐면, 이거를 커서에서 바로 복사 또는 붙여넣기 용으로, 그쵸? 커서에서 복사하거나 바로 붙여넣기 용으로 쓸 수 있게 마크다운도 작성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기 밑에다가 네, 아예 그냥 이렇게 쓸까요? 마크다운으로 우리가 다운을 받으면 훨씬 더 나으니까 자, 저는 여기다 뭐라고 할 거냐면 실제 .md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링크 제공까지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실행해 보시면 얘가 실제로 MD, 한마디로 마크다운 문서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투두 리스트 PRD MD라고 써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이제 다운로드 해볼까요? 자, 다운로드 하면 네.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붙여 넣냐면 아까 우리가 붙여 넣었던 AI 테스트 있죠? 여기에 투두 리스트 PRD를 한번 붙여볼게요. 저장. 자, 저장하시면 여기 PRD 문서가 보이죠? MD 문서. 자, 그럼 얘가 어디에서도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좀 전에 설치해서 이제 실행을 해봤던 메인 테스트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붙인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야 하고 근데 이게 좀 길긴 하죠. 파일명이 좀 길어요. 전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파일명 이름을 좀 줄여볼까 해요. 그래서 자, AI 테스트 폴더에서 이 파일의 이름을 그냥 뭐 to PRD라고 써볼까요? to PRD 해서 엔터 쳐볼게요. 자, 엔터 치면 자,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더 줄이고 싶으면 더 줄이세요. 그래도 무슨 PRD 문서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줄일게요. 여기까지만 줄여놓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마크다운 문서를 옮겨 놓으면 이제 이 작성한 PRD를 커서에 등록하면 되는데 보통은 노트패드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노트패드를 실행을 하려면 제가 보니까 얘가 바로 또 예를 들면 커서 AI에서 약간 유료 버전으로 해야 이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료 버전으로 하라고는 했지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유료 가입을 안 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지금 유료 가입을 안 한 커서에서 지금 실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건 얘를 등록을 하면 요 커서에서 요 파일이 등록이 됐어요. PRD 문서가. 그럼 여기 위에도 보일 거예요. PRD 문서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PRD 문서가 보이니까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프로젝트 기본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있죠. 골뱅이가 뭐냐면 이 안에서 이제 가지고 올 PRD 문서를 참고해서 심플 투두 프로젝트를 만들어줘 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커서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뉴 채팅창이 있죠. 뉴 채팅창이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뭘 수가 있냐면 에이전트가 오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보셨을 때 이 에이전트가 오토런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세팅해서 똑같이 오토를 써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여기 아래 클루드나 뭐 저기 뭐지 GPT-5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점플릿이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저는 그냥 사실은 네, 일반적으로 그냥 클루드 모델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오토로 사용을 해도 알아서 얘가 AI를 잘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커서는 사실은 네, 여기 편집 버튼을 누르면 돼요.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편집 버튼을 눌러서 네, 누른 다음에 다시 모델이 오토거든요. 오토로 되어 있는 모델을 오토를 해제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아래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토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로 쓰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골뱅이 한번 써볼까요? 자, 골뱅이 한 다음에 지금 뭐를 가지고 올 거냐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파일명 중에 to PRD라고 저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수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 일단 to도로 시작을 하니까 그냥 to도라고만 쳐도 네. 그래서 그냥 뭐 to PRD만 쳐도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to PRD 문서. 그래서 저는 골뱅이 PRD만 쳐도 밑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to PRD 문서를 딱 써주시고 그러면은 요 to PRD 문서를 네, 참고해서 이렇게 써주죠. 참고해서 네, 심플 네, 심플 그다음에 뭐 투두 프로젝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실행 이거 실행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 버튼을 누르세요.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네, 투 파일은 내가 한번 열어봤어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봤고 닫으셔도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위에 뭐를 할 건지 쭉 자기가 어떤 거 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쭉 참고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먼저 HTML 구조와 기본 레이아웃을 구현하겠습니다. 해서 하나 끝났어요. 그다음 두 번째 CS 스타일링.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할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쳐내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CSS 스타일링 및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스타일 CSS 파일이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 또 해야 될 일을 또 쭉 진행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자바스크립트 핵심 기능 구현해서 또 해야 될 일을 자바스크립트 핵심 기능을 또 구현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PRD 문서의 데이터 구조와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과 제가 만드는 과정이 프롬프트를 똑같이 작성을 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코딩이나 이런 게 생성형 AI가 해주다 보니까 어쨌건 결과물은 다를 수 있어요. 결과물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나 뼈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 뭐 지금 보면 스타트 인덱스 HTML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마지막 파일은 인덱스 HTML이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보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run 하면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좀 예쁜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 저는 잘 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 저는 했는데 안 떠요 라고 하시면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인덱스 HTML을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1차 실행을 하는 게 여기서 실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가자면 그냥 여러분들 왜 AI 테스트 폴더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다 만들고 나면.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어디서 열래?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서 열라 그래요. 저는 이제 이미 여기서 여는데 여러분들도 여실 때도 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구글 크롬에서 열어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열어도 되고
어쨌건 HTML 파일을 열면 돼요. 자, 실행까지 해주니까 좀 편하긴 하죠. 파일을 브라우저에 띄관하면 됩니다. 라고 하고 별도의 설치나 서버 설정이 필요하지 않고 브라우저 로컬 스토리지에서 자동 저장된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구현된 주요 기능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도 쭉 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파일들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면 index.html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코드가 잘 들어왔죠? 그리고 또 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 다음에 CSS. 얘가 이제 UI를 구성하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UI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뭐 서지오 UI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얘가 뭐 가지고 가고자 하는 뭐 그런 뭐 글씨 폰트부터 시작해서 뭐 배경 색깔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대충 맞춰보기는 해서 잘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기능 개선이 좀 필요해요.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올려드린 강의 자료에서도 보면은 자 추가 기능을 요청할 때 뭐 이거 쭉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서 써보실래요? 다 그대로. 자, 할 일을 완료 상태별로 필터링 추가해 주는데 기한 순으로 할 일을 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할 일 추가 시 확인 알림을 표시해 줘.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똑같이 아래에다가 놓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할 일을 네, 할 일을 뭐 완료 네, 완료 상태별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뭐 추가해도 이렇게 써주시고요. 하나 더 쓸까요? 기한 순으로 할 일을 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해줘 라고 해주시고 또 하나 더 할까요? 할 일 추가 시 되게 많네. 확인 알림을 네, 표시해줘.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그 다음 실행. 자 해보시면 네, 요청하신 기능은 뭐 추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하나씩 하나씩 오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면 먼저 또 얘가 하나씩 쳐내면서 갈 거예요. 완료 상태별로 뭐 필터링 기능 개선하고, 그리고 뭐 기한 순으로 뭐 하고, 뭐 이러면서, 그쵸? 이제 CSS 새로운 필터 상태 표시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필터링 옵션들하고 또 기능들 개선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별로 건드리지 않아도, 일일이 코딩을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얘가 이렇게 알아서 구현을 부지런히 기능 개선을 해가면서 해주고 있죠. 자,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정렬 상태까지 업데이트하는 함수들이 다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해보겠대요. 그럼 또 한번 런을 해보세요. 밑에 한번 해볼까 하면은 런 하면 얘가 또 이렇게 뭔가 네, 아이콘도 더 추가됐고 네, 더 이뻐졌네요. 그쵸? UI도 이뻐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할 일 추가도 할 수 있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위에 어떤 식으로 더 뭐가 잘 됐는지, 얘가 기능이 개선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서 더 리드미를 완성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특히 마감일이 있는 할 일들을 추가하고 다양한 필터와 정렬 옵션을 테스트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들이 개선이 됐는지 나오죠. 자,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다, 디자인도 괜찮다, 뭐 이러면 좋은데, 근데 가끔 내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좀 더 괜찮은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좀 더 괜찮은 UI가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디자인의 UI 사진 같은 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그림과 비슷하게 뭔가를 좀 만들어줘라고 해도 돼요.
예를 들면 투두리스트의 버튼은 파란색으로 바꾸고 뭐 각 할 일을 카드 형태의 디자인으로 보여줘. 뭐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서 잘 보이도록 레이아웃을 반응형으로 조정해줘. 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똑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또 하나 써볼게요. 자, 오른쪽에 다시 채팅창으로 오세요. 채팅창으로 오셔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프롬프트 쓸게요. 자, 투두 리스트에 네, 투두 자, 리스트에 버튼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각 할 일을 카드 형태의 디자인으로 보여줘. 네, 모바일 화면에서 잘 보이도록 모바일에서도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에서 잘 보이도록 레이아웃을 반응형으로 조정해줘 라고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네, 또 실행해 줄 겁니다. 옆에서. 그러면 바로 이제 버튼 색상 그럼 한번 CSS 파일 한번 볼까요? 스타일 CSS 파일에서 얘가 버튼 색상은 파란색 여기 지금 쭉쭉 바뀌는 거 보이세요? 컬러 뭐 이런 데 바뀌고 그 다음에 뭐 할 일을 뭐 다른 버튼들도 파란색 계열로 조절한다고 하고 사실 난 파란색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일단은 예,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제 무난하게 하려고 색상은 여러분들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 일에 대한 항목을 카드 형태로 뭐 디자인을 변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 요소들의 스타일을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이게 계속 바뀌거나 뭔가 수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반응형 레이아웃 최적화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인덱스 HTML에 대한 그 이걸 구동할 수 있는 주소가 있거든요. 그 구동할 수 있는 주소를 말 그대로 이제 원격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여러분들의 그 모바일 폰에서도 네, 웹 앱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더 작은 화면을 위해서도 추가 최적화도 하고 그래서 반응형 웹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열었을 때는 그 크롬 엣지에서 열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열었는데 여기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모바일 화면에서도 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될 수 있게 하는데 그럼 정말로 잘 됐는지 한번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런 하시면 네. 뭐가 달라졌는지 보일래요? 자, 여기에 있었던 것과 얘가 있는 건 좀 다르죠. 그죠? 뭐가 달라졌어요? 할 일 추가 버튼도 파랗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들도 파랗게 바뀌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이제 그 다음에 모바일 반응형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얘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쵸?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첨부한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디자인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첨부한 이미지처럼, 뭐, 그림자 효과가 있는 카드 형태로 뭐, 디자인하거나 할 일 알려시 뭐, 이런 걸 해달래요. 근데, 이 첨부한 이미지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핀터레스트나 또는 뭐, 드리블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저는 핀터레스트를 좀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이 투두 리스트 UI 디자인이라고 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검색창에다 그대로 치시는 거예요. 네, 투두 리스트. 그다음에 UI. 그리고 네, UI, 그다음에 디자인. 그래서 치시면 내가 봤을 때 어느 게 더 내가 좀 하고 싶은 디자인과 더 맞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금 보고 있는 UI들 중에 반응형 웹으로도 써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좀 더 좀 뭐 괜찮은 거? 난 얘가 좀 마음에 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투두 리스트여도 기왕이면은 좀 색감 있게 뭐 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또는 뭐 아니면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해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자, 저장했어요. 그러면은 자, 저장된 거를 내 프로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핀터레스트도요. 사실은 가입하셔야 돼요. 구글이나 이런 지메일로 가입을 하시고 가입된 상태에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공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지 다운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다운로드 하셔서 만약에 뭐 UI라고 해볼까요? 투두 UI. 네. 투두 UI 해서 제가 여전히 AI 테스트에다가 이 UI 이미지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다시 커서에서 예를 들면 여기 그림 삽입할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을 클릭을 해서 네, 이 투두 UI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열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미지 어느 정도 그러면서 여기 현재 내가 뭐 할 수 있는 이미지 중에 이제 한 41.8% 정도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왔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용량 차지하는 그림을 입혀놨고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첨부한 이미지처럼 효과가 있는 형태로 뭐 디자인해줘. 뭐 할 일 완료 시 체크 표시도 뭐 동일하게 적용해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여기에 뭐 그림자 효과가 있는 카드 형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형태로 이미지와 같이 이미지처럼 첨부한 이미지와 비슷한 뭐 형태로 뭐 이렇게 디자인해줘. 뭐 이렇게 그냥 또 꼭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닌데 뭐 카드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올려봤어요. 올려보면 얘가 대략적인 어떤 UI 디자인을 좀 해줄까? 뭐 앞에 거라도 좀 도와줄까? 뭐 이런 거. 첫 화면에 좀 이쁘게 해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보기 좋은 반응형 레이아웃과 뭐 약간 이제 좀 카드 스타일의 UI 아니면 여기서 제공하는 좀 가장 비슷한 그림 이미지와 뭐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될 것 같은 뭐 그런 UI를 이제 개선해서 넣어주겠죠. 그래서 또 부지런히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변경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면서 이제 뭐 UI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뭐 컨트롤 섹션도 검색바와 카테고리 버튼으로 변경하고 할 일 목록 섹션도 좀 변경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CSS가 이제 또 건드려지기 시작하죠. 보면 아무래도 UI 쪽이다 보니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UI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딱 들어갔을 때 어느 곳에 버튼이 있고 어떤 색상이고 어떤 식의 뭐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화면 구성들을 우리는 UI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성이 뭐 직관적이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활용을 할 때 어쨌건 그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써야 할지를 좀 편리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걸 U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비교하면서 얘가 열심히 뭐 배경도 바꾸고 아이콘도 바꾸고 개선하고 그다음에 상태 체크들도 좀 비슷하게 바꾸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수정까지 다 해주고 뭔가 비슷하게 해줘라고 하면 또 알아서 생성형 AI가 코딩에 덧붙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코드가 편하세요. 그쵸? 코드가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죠? 사실 이런 과정을 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하라 그러면 저희는 뭐 거의 다 노가다 일일이 다 코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딩이
알아서 로직도 바뀌고 수정도 되고 그리고 또 수정할 수 있는 다른 연동된 파일들도 다 바꿔주고 있죠. 저는 이제 이 UI JPG만 올려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얘가 지금 네,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또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업데이트가 다 됐어요. 어플리케이션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래요. 또 런 해볼까요? 런 하면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훨씬 달라졌죠? 네. 자, 처음에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완전 달라진 반응형 웹이 됐네요. 좀 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잘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할 일을 완료할 때 우상단에 나타나는 체크 표시나 뭐 각 카드의 아름다운 그라데이션 배경을 확인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얘가 시각적 개선사항, 실시간 업데이트, 뭐 완료사항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행 화면까지도 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개선 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재밌으시죠? 네, 저도 바이브 코딩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그냥 이번에 또 뭐를 만들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걸 만드는 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걸 보여줄까 이런 고민이 요새는 좀 더 즐겁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좀 재미있고 그리고 좀 더 트렌디하고 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러면서도 좀 앞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